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파도가 와서 나를 휩쓸어 가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큰 파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파도들이다. 큰 파도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영역이고 다행스럽게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자잘한 파도에 넘어가지 않고 작은 물결을 큰 파도로 오해하지 않기만 해도 사는 게 훨씬 편안해진다. 고민이 없어지길 바라기보다 우리의 삶이 고민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불가피한 고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면서 꼭 필요한 고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이 책이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내비게이션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 선생님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아니, 네. 라디오 DJ 안 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예. 약간 그 리딩북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영하 작가님도 아, 본인이 그 책을 읽는 책 진짜 서비스도 제가 하시더라고요. 그 급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저는 어중간한 좀 인지도 어중간한 근- sel링을 하는 사람이라 직접 급이 읽어주시니까 아닙니다. 되게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되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예. 네, 네 좋네요. 굉장히 갑자기 좋은 추워지고 목소리. 네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코어 근육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네. 저는 예.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운동하러 다니면 코어 근육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요. 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 우리 복근을 중심으로 하는 네. 네. 이게 튼튼해지면 사람이 네. 되게 기본이 튼튼해진다 해서 플랭크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 상담하다 보면 그게 환자가 좋아지시는 부분이 코어 근육하고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 근육이 좋아지면 네. 그러니까 웬만한데 부딪혀도 안 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옛날에 허약할 때는 그러니까 툭 치는 일에 확 무너지시던 분들이 넘어져가지고 막 허부적거리시던 분이 네, 네. 툭 치는 정도에는 그냥 턱턱 털고 일어나지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가 자기 길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냥 코어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은 파도들 정도 가지고는 확 흔들리면서 인생에 큰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네. 일이 벌어지고 그냥 삶의 기스가 좀 나는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큰 바람이 있었어 정도로 넘어가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고 회복이 잘 됐다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도 살면서 제가 큰 데미지를 입거나 굉장히 힘들었어라고 생각하실 때 이게 정말 자주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피할 수 없는 일상에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내가 약해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10mm 오는 비에 그러니까 나무가 과실이 다 떨어지면 그건 문제잖아요. 집에 비가 새면. 네. 근데 갑자기 시간당 80mm가 오는 비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막 어디가 역류됐어 이런 정도의 태풍이 불었을 때 집에 물이 살짝 샌다든지 아니면은 역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2, 3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네. 그 둘을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비가 온다는 것만으로 큰일 났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강합니다. 네. 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트라우마보다 강하다. 네. 라는 마음을 갖고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대개는 코어 근육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 3, 40mm 한 번에 오는 비 정도에는 비 안 새요. 집 무너지거나 물 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 네, 괜찮게 네. 다 잘 지었어요. 네. 갖고 좀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저는 그 고통과 예, 불편을 구분하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을 그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작은 불편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점점 더 편하고 더 쾌적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참을 수 없고 허용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근데 정신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도 여기 맞습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게 애들이랑 가족 여행을 가는데 네. 아들놈이
아빠 뭐 어디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빠 몇 성급이에요? 물어보고 별 따져, 별 따져. 야, 벌써. 예,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도 덥잖아요. 예. 예, 갔는데 더워 그러면서 너무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거기가 보통 이제 어떤 때는 먼저 켜져서 쫙 들어오는 날은 쿨링이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들도 있잖아요. 네. 리조트 네. 같은데 막 너무 덥대. 여기 왜 이러냐고 화를 내고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린 야, 좀 기다리면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이제 불편과 고통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불편함이라는 것 자체 고통의 영역으로 여기고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그래서 화가 나는. 예, 화가 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 마크 쉔이라는 사람이 쓴 불편의 역습이라는 이제 책에서 제가 인용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예. 우리 사회가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불편에 대해서 견디는 내성이 떨어진다. 불편에 대한 역치가 낮아진다. 맞아요. 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해지면 지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고통의 영역으로 인지하게 되는 면들이 있어서 둘을 좀 구별을 해서 진짜 고통이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불편의 영역이라면 좀 견뎌보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면 익숙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 왜 뭐 설날 때 왜 신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뭐 왜 애 안 낳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불편한 것이지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음. 그 말에서 되게 위로를 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엄마든 그런 계속 만나야 되는 어떤 가족인데 나에게 싫은 말을 할 게 분명해. 나랑 안 맞을 게 분명한데 그건 불편한 것이지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저는 어느덧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 사람과 만나는 거 자체 피하고 싶고 두렵다. 막 감정적으로 무섭다. 그런 생각이 점점 제가 좀 벽을 만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편한 거구나. 근데 내가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두려워했던 거구나. 그런 좀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을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것 중에 하나 낯선 거라는 얘기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돼서 가면 새로운 직장 갈 때 저는 항상 굉장히 저는 제 환자분들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적응 못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때 힘들고 왜냐면 가던 동선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업무도 조금씩 다르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견뎌가 아니라 이건 낯선 거다.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리고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영역이거나 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낯설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낯선 거는 길면 3달 정도 안에 대부분 익숙해지게 된다. 근데 그 부분을 고통스러운 영역이나 위험한 영역으로 잘못 인지하게 되면 빨리 벗어나야만 된다고 여기거나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너무 빨리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만 해주고 분리만 하게 돼도 훨씬 편안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처음 적응에 실패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낯설다라는 부분이 주는 뭔가 약간 껄끄럽고 약간의 네. 소외감 느끼고요. 네. 다 여기는 왜 이러지 이런 느낌들을 드는 거를 고통 내지 나는 여기랑 안 맞나 봐 라고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시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 낯설다는 좀 예.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공간이나 뭔가 새로운 그렇죠.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되면 되게 낯선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예. 그거는 좀 이해가 확 되는데 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통과 그 불편 예. 이 차이를 몸이 진짜로 뭔가 다쳐서 아픈 건 고통이잖아요. 예. 그건 알겠는데 정신적으로 그게 어떤 게 고통이고 어떤 게 불편인지 좀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통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어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 정신의 뭐 예. 핵심을. 예. 그러니까 뭔가 급소로 빵 맞은 것 같은 것들. 근데 그러니까 고통으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정말 심한 치통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정말 위가 빵꾸 나는 느낌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느낌의 좀 일상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심한 불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괴로운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머릿속 휘졌는데 이런 게 왔구나 정도로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꾸 좀 안 좋게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면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내 일상 내지 내가 업무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게 멈춰버리는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이 일을로 가지고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네. 가운데 통할 걸 확 밀어버려 가지고 기본 펑션이 안 되게 되는 수준이 되면 그건 고통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옳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옆에서 툭툭 치긴 하는데 나는 내 길을 가고 있고 좀 성가시긴 해요. 네. 그런 건 불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사건에 몰입하게 되면 그건 좀 고통의 수준이 예, 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다가도 네. 갑자기 갑자기 열받을 만한 일들 네. 갑자기 확 생각이 나. 네. 설거지 멈춰야 돼. 지금 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를 깰 것 같아 더 하다가. 그래서 당장 내가 생각해볼수록 화나네요. 네, 그렇죠. 바로 전화해가지고 있어 봐봐. 너 나 빨리 와. 그러니까 순간 고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구분이 됐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빡 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꼭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자기 전에 이메일을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린 꼭 자기 전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꼭 항상 핸드폰 좀 보다가 자는데 네. 그냥 네이버 뉴스 포털 이런 거 좀 보다 자면 되는데 아니 동영상 좀 보다 잤으면 딱 좋겠는 꼭 혹시 중요한 이메일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거 보다가 빡칩니다. 맞아요. 근데 잠이 안 맞습니다. 옵니다. 이거 네. 내가 당장 답장을 해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밤 12시에 내가 그러고 앉았으면 내가 이거 왜 했을까 후회하면서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세계에서 볼 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후회와 반성을 구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반성은 필요하지만 후회는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뒤를 돌아보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 실패했거나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반성 안에는 내 행동을 변화시키겠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온다면 나는 일단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포함될 때 그건 반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책하고 돌아보기만 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 멍청아. 예, 이러면서. 하면서 막 해칭 막 정말 뼈를 맞으면 뼈를 때리면서 네. 내 뼈를 내가 때리면서 이불킥을 하면서 예. 그 후회를 네. 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네. 다시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하등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둘을 좀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반성 수준이 된다면 하긴 해야 되지만 내가 네. 자꾸 뒤돌아보면 뒤만 돌아보고 있다면 나는 아예 하지를 않는 게 좋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앞을 못 갑니다. 네. 걸어온 길들을 가게 되면 앞을 못 가니까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니까 네. 그러지 말자라는 마음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런 정신과 의사분들의 책을 읽고 또 선생님들이 직접 뵙고 제가 얻은 게 있다면 되게 우울함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근데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거는 그냥 내가 불편한 거야라고 이거 문제가 아니야. 이게 뭐 큰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된 거 자체가 되게 얻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그냥 우울하다. 우울할 때가 있다. 이거는 문제 상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감사했고 또 선생님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신다고 네. 들었는데 예. 여기 보면 책 정리하는 법도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도 계속 정리를 하고 어떤 이 우리의 큰 에너지를 잡아먹는 뇌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정말 책 정리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 책 정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이제 1년에 한 150권쯤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야, 근데 네. 그리고 이제 한 30권 정도 리뷰를 이제 뭐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예스24에 예, 올리고 예, 계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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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름 저한테 도움이 한 5, 6년쯤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연초에 그 전년도에 읽은 책들을 쭉 레이팅하고 올리는 것들 제 나름의 이제 의식 같이 네네. 해요. 작년 레이팅 가장 좋았던 책은 어떤 거였을까요? 평등의 역습하고 그다음에 만화 작년 거는 5권 정도 있었는데 매번 이렇게 네. 레이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윤대현 교수님 거 있었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요. 네. 뭐 이렇게 훌륭한 책들이 전한 6, 7권 정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들어가봐서 한번 봐야겠어요. 예, 네. 제 블로그에 네. 보시면은 네.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정리 좀 해야 되고요. 집이라는 데가 한정된 공간이라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장 사서 읽어야 될 책들은 바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갖고 다니면서 보고 그러면서 딱 하나의 책장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야. 이게 한 6단짜리 이렇게
책장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건 진짜 도움되는 책들 있죠. 아, 그 책이 들어가면 누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야, 그러면은- 게임의 법칙이네. 게임의 법칙이죠. 서바이벌. 예, 나오면은 걔가 딴 책장으로 가고 네. 그 서가에서 또 누군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아. 그때 지난 한 2, 3년 동안 돌이켜볼 때 얘를 펼쳐본 적이 없는 책들은 결국은 박스에 들어가서 누구 뭐 학교에 누구 학생들 주거나 아니면 네. 뭐 중고 서점에 판다든지. 근데 또 음. 줄 많이 근 책들은 못 파니까 네. 그냥 쉽게 본 책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방식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정리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주소록 정리하듯이. 네. 그러니까 자주 보고 자주 쓰는 것들은 맨 앞에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국 빈도의 법칙과 그다음에 가까움의 법칙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최근 일이거나 네. 아니면 자주 보거나 자주 보게 되거나 이 두 개는 네.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게 맞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꽤 먼 일이거나 아니면 그 가깝지만은 자주 최근 일이지만 거의 최근에 본 적이 없다. 내가 별로 꺼낼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건 과감히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게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보겠지라는 게 우리 뇌와 마음을 항상 무겁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네. 그런 생각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하지원 선생님의 고민 해결법이 본격적으로 4장에 나오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고민의 위치를 파악하라. 고민 GPS.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일들인지 그리고 당장 오늘 쉽게 해결하고 끝낼 일인지 아니면 이건 이런 게 있어라고 두고 볼 일인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1분 안에 답이 나오면은 끝내시고요. 오늘 실행해서 1분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이건 오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 마음 안에 상당히 불편한 일일 수 있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일 수 있지만은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걸러보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혼자 가면서 혼자서 미친 사람같이 중얼중얼 오늘 할 일 뭐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해요. 그거 좋은 건가요? 전 미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건 전 되게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는 정말 뭐가 내 감정적인 일이거나 예. 아니면 커 보이는 일들만 머리에 차지하게 되고 막상 진짜 해야 되는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써보거나 말을 해보면 훨씬 내 눈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이게 뭔지가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포스트잇을 사용하라는 말도 많이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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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포스트잇 한 장에 오늘 해야 될 거 하나씩 쓰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오늘 난 팟캐스트 녹음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시에 뭐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쭉 7, 8장 정도의 것들을 쭉 쓴 다음에 지켜보면서 순서대로 써보는 거죠. 내가 오늘 당장 할 거, 아닐 거, 또 당장 하고 끝내버리는 것들은 뭐 이메일 답장, 간단히 문자 보낼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것들 이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건 끝내버리는데 과감을 찢어서 버리세요. 음. 그럼 되게 기분 좋아요. 진짜 그 시원하다. 종이들을. 미션 네. 클리어잖아요. 그쵸. 야. 그럼 중요한 그럼 몇 개가 남는데 그 중에 네. 오늘 해결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일부는 뭐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는 오를까. 내가 갖고 있는 네. 1년 돼서 지금 헤매고 있는 낮은 주가의 이 주식을 팔까 말까. 네. 이건 내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거긴 하지만 당장 예. 오늘 해결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또 저쪽 옆에다 두면 돼요. 그럼 이제 조금 집중해야 돼. 한두 개만 남게 되겠죠. 오늘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에서 리서치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5월 달에 가족 여행을 갈 건데 그때 비행기 어딜 가면 좋을지 표를 한번 알아보자. 뭐 이 정도의 일들은 오늘 시간 날 때 하면 되겠네. 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경중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고민이 고민입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고민에 대해서 집대성을 해보신 거잖아요. 어떠셨는지 이제 자신에게도 이게 고민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시면서 내 자신이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이 주는 장점은요. 내 생각을 상당히 잘 정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책 쓰기, 글 쓰기라는 건 중국 음식 하는 거랑 비슷하다. 중국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을 드리는 게 밑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막상 요리할 때 우리 이연복 셰프님 하시는 거 금방 뚝딱 불맛으로 하시잖아요. 불맛으로 아주 웍 위에도 확 하고 끝내시잖아요. 네. 네. 냉장고를 부탁해오면 15분 만에 다 예, 끝내죠. 모든 걸 하시듯이 저는 글은 좀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네. 네. 에버노트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 그거 그 회사 망하면 큰일 나요. 저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쓰기로 목차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제일 적당한 자료 끄집어서 거기다가 워드에다 집어넣는 일까지 한 달쯤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야. 근데 그러면서 고민이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횡적으로 내가 쭉 모아놓은 자료들과 생각들이 종적으로 고민이라는 하나의 스토리라인 안에서 쭉 정리가 돼서 나 자신이 이제 고민에 대해서 이제 한 덩어리에 끝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하나의 보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A4로 한 150장쯤을 처음 썼는데 이거 한 100장, 120장 남은 거거든요. 180장 우리 훌륭하신 편집자님이 40%좀 날렸어요. 그리고 한 30% 더 썼는데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게 과제였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근데 책이라는 것 자체를 쓰다 보면 어떨 땐 저는 좀 에세이도 쓰기도 하고 뭐 약간 다 학술적인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칼럼 같은 글을 쓰기도 하고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내 글이. 네네. 근데 이 책의 결들을 찾아주는 건 우리 편집자거든요. 네. 네. 이번 책은 뭐 아주 어려운 과학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무게가 객관적인 과학서였으면 좋겠고 너무 일종의 에세이 같은 글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뭐 비유적인 표현을 쓰거나 뭐 장식 같은 글들을 쓰면 과감히 날려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비유 재밌던데 남아있는 비유들 예. 살아남은 저 이건 비유들. 살려주세요. 살리는 몇 가지 얘기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정리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막 사례나 이런 게 반 페이지로 되어 있는 사실은 2-3페이지짜리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네. 뭐 말도 막 저는 대화체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대화체 써놨는데 과감히 5페이지로 아니 한 10줄로 쫙 줄여버려서 나한테 보내주시면 아 이게 이 정도로만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고민.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자존심 싸움이나 네. 뭐 나 작가를 뭐로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협업 관계니까 네. 협업 관계 안에서 믿고 신뢰하고 대신 고민해주고 신뢰하고 그 결정들을 따르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관계 같아요. 네. 멋지다. 또 독자를 대표하시는 분이 편집자시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여기 보니까 박은영 편집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듣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편집할게요. 저는 오늘 딱 하지원 선생님 뵙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입은 의상은 네. 루틴 안에 있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이요? 그러니까 왜 옷에 대한 고민도 아, 예, 줄이는 예. 그 막 박진영 씨나 또 마크 그렇죠. 저커버거나 또 이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티븐 잡스입니다. 네, 스티븐 잡스나 이런 분들이 꼭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어떤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자라는 맞습니다. 뜻에서 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그런 루틴 안에 있는 옷일까? 교복 있잖아요. 우리도 아, 교복 예. 3벌 정해놓고 돌아오면서 임사람 아유. 입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루틴 옷은 아니고요. 네. 요즘 날씨가 참 애매해가지고 맞아요. 참 뭘 입을지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좀 네. 찍는 줄 모르고 오긴 했는데 일단 저녁 때 또 뭐 코엑스에서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네. 조금 자켓을 입고 온 네. 날이고요. 네. 오늘 저는 이 컬러 컨비네이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루틴 얘기하려고 꺼낸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이번에 은퇴를 이제 선언한 이치로. 네.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네. 대표적인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죠. 1년 그렇죠. 365일 네. 딱 아침에 일어나 먹는 거 정해져 있고 그 야구장에 나가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 자기 하는 운동 딱 있고 끝나면 카레 먹고 딱 돌아오는 그러니까 1년 365일 같은 그래서 운동 패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네. 그게 45살까지 현역을 갈 수 있게 한 힘이었다고 본인도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고민이 결정해야 되는 걸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루틴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신발 얘기 네. 네. 했잖아요. 네. 오늘 신고 온 그 신발인데 아, 네. 저는 이제 지금 몇 막- 켤레 남았나요? 그 신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무슨 얘기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모 브랜드의 신발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그냥 되게 운동화만큼 편해요. 네. 근데 하지만은 운동화는 아니고 구두 정장 구두 같이 신을 수도 있는 신발인데 이게 그래서 꽤 잘 좋아하는 신발이라서 하루는 백화점에 새 거 너무 낡아 사러 갔더니
없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저희 창고에서 가져와야 된대요. 네. 막 찾아보더니 제 사이즈가 세 켤레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불현듯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다 주세요. 네. 집으로 다 보내라. 네.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걱정 없이. 구두를 사러 갈 필요가 없겠다 네.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진 거죠 인생이. 이제 음. 그런 식으로 얼추 그러니까 전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대략 이제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루틴이 좀 정해지고 패션이랄 것까지 없는 사람이 취향이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적당한 네. 브랜드에 적당한 곳에서 뭐 패밀리 세일을 하거나 네. 뭐 이럴 때 좀 좋은 거 하나씩 사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소모되는 것들은 어디 가서 그냥 거기 옷이 제 치수에서 손을 안 대도 되는 치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안 고쳐도 되는 예, 브랜드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요. 네. 프리 사이즈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사게 된다는 걸 정해놓고 나면 별로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재미없게 시도의 마음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거는 저한테는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적당히 월화수목금 먹는 거 정해져 있고 옷 입는 거 대강 정해놓고 그냥 가는 길들 정해놓고 하면 고민이 좀 덜해지는. 네. 직원 식당도 외근하다 보면 괜찮잖아요. 예를 들면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 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직장에 계시다, 대학병원이나 이제 병원에 취업해 계시다 개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가끔 만나서 하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점심 먹을 때 고민이 없었대요. 병원 식당 가서 먹으면 되니까 네. 주는 밥 먹으면 딱 네. 되고 가끔 나가서 사 먹으면 됐는데 매일매일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 게 예. 물론 나가서 운동 삼아 나가야 되는 거라 자기도 바람 쐬러 나가지만 고민이 돼서 요새는 딱 정해놓고 한식 뷔페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예, 건국대학교 하신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원을 왜 안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스타 의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처럼 진짜 굉장히 가능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루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딱 어떤 분이신지. 루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 아, 네. 저도 딱 그냥 그 한 달 스케줄이 딱 짜여 있거든요. 예, 예.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냥 머리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은 꽤 바빠도 하실만 하죠. 예, 예. 굉장히 스케줄 바쁜데 그냥 마음 편히 해요. 그냥. 그럼 거기 익숙해지면 예. 그냥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삶이. 그렇죠. 아침 5시에 딱 일어나서 그냥 하루 일과 시작하는 거 그냥 마음 편하거든요. 저도 그냥. 예. 그 선생님도 그 빅뱅 이론 쉘든이라고 미국 드라마가 네. 있는데 걔는 요일마다 그 친구는 요일마다 막 입는 옷까지 다 정해져 맞아요. 있어요. 앉는 자리도 정해져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벅스 가서 글을 쓰는데 저희 집 앞에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딱 한 줄만 쿠션이 있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등받이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처음엔 거기 한 1년은 거기 한 5년 넘게 다니거든요. 네. 전 주말에 오전에 보통 글을 씁니다. 근데 거기 그 자리를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건 남들 다 똑같죠,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 귀신같이 그래서 알아요. 처음에는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라는 생각까지 들고 막 째려보다 그 사람 가만 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약간 조용한 다른 그 스타벅스에 조용한 다른 좀 한적한 자리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로 전 제 2선으로 간 거죠. 차선책으로. 네네. 대신 거기는 경쟁률이 제로거든요. 아니 그런 저도 거. 아침에 네. 이제 헬스클럽을 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부러 남들이 안 가는 시간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운동 기구가 있는데 예. 제가 바로바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 시간에 갔는데 그 시간에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는데 진짜 살짝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분이 좀 언짢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올려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줄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딱 계량화해서 유형별로 정해놓고 그걸 그대로 하면 정말 고민을 효율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팁도 에너지가 한계가 네. 있다고 하면 음. 이런 좀 쓸데없는 일이라고 좀 쓸데없지는 않지만 비교적 덜 중요한 일들은 정말 습관처럼 루틴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몸이 움직이게 예.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하겠다. 근데 다만 그게 지나친 관습적인 생각 안에 편견이 되거나 네, 아니면 네. 너무 고지식해지거나 완고해지는 것만 좀 막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다른 평소 출근하던 길이 아닌 곳을 네. 걸어봐라. 내지는 뭐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던 사람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봐라. 라는 식의 이제
처방도 있기도 하거든요. 내가 너무 고지식해져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더욱 더 맞아요. 이제 네.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네. 들게 되고 새로운 게 싫고 이제 그런 부분 내 자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니까 뭔가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는 일이 돼서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지켜나가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어느 조직의 리더다. 리더라서 조직 전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네. 그냥 내가 에너지를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하던 대로만 해라고 하는 거는 좀 옳은 방식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게 좀 기질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타고난 기질도 약간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뉴욕 롱기튜디널 스타디라는 연구가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그게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18살 때까지 애들을 매년 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되게 순하던 애들은 계속 순한데 예를 들면 이런 아기가 딱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을 시기에 보면 딱 눈부터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먹던 것만 먹고 싶어해요. 그런 애들은 계속 되게 신중하고요. 약간 소심하고요. 계속 18살 될 때까지 비슷한 기본적인 기질이 타고난 대로 쭉 가요. 또 어떤 애들은 일단 먹고 봐. 입에 넣고 봐. 그래서 맛있으면 새로운 것도 막 먹고 맛없으면 뱉어. 즉 경험을 통해 배워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자의 아이들은 싫은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싫어. 그게 더 중요한 어떤 몸에서 반응들이에요. 네. 후자의 아이들은 시도가 좋아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실패나 잘못됐을 때의 데미지가 적어요. 그래서 이 전자의 사람들은 저는 흔히 이제 어떤 얘기 하냐면 라면 뭐 좋아하세요? 라면 뭐 드세요? 삼양라면이요. 그렇죠. 삼양라면. 빠숑님 뭐 드세요? 저는 그냥 아내가 해주는 거 먹습니다. 집에 무슨 라면인지 모르세요? 그냥 저기 요즘은 오뚜기 거 많이 먹고 오뚜기, 진라면 진라면 좀 많이. 네. 저는 뭐 골고루 다 먹고 좀 진라면, 짜왕 뭐 이거 좀 아무것도 나오면 안 다 사드셔 보시죠. 네. 음. 그냥 이런 분이 잡히는 있고 대로. 예. 저희 집도 안성타면 순한 맛, 내지 삼양라면 돌려먹는 집인데 그러니까 그런 네. 패턴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라면 나오면 마트 가서 네. 그냥 광고에 나오면 네. 사서 먹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사람들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나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이거 먹어봤다는 게 중요해.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죠. 예. 네. 근데 빠숑님은 그냥 따뜻한 와이프가 해주는 거 네. 라면을 먹게 해준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초탈하셨어. 기호가 없어. 예전에 이제 그 신라면을 들어 먹었었는데 예. 네. 이제 좀 그 안 좋은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농심에서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오뚜기로 바꿔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불편을 국면을 했더니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 이제 네. 사실 고민을 잘 풀기 위한 공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 공식들 중에서 가장 좀 반응이 좋거나 선생님께서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뇌를 행동 모드로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될 때 고민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네. 흔히 우리 이런 얘기해요. 의지로 극복해. 전 그 얘기는 뭐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국영수 예습복습 철저히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학원은 왜 다녀? 과외는 왜 해? 랑 같은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하한거라는 거 들어가시거든요. 동한거라고. 네. 이분들이 여름과 겨울에 2달 내지 3달씩 절문을 닫고 참선만 하세요. 네네. 그럼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 가서 어떠셨습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맑아지셨습니까? 잡념을 없애기 너무 어렵습니다. 역시 용맹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 참선하시는 분들도 잡념이 안 없어져. 고민이. 네. 이분들은 좀 고민할 게 없는 우리같이 뭐 속세 인간들도 아닌 사람들이 네. 근데도 고민을 의지력으로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탐색하는 겁니다. 고민을 우리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하기 위한 전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뇌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치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네. 어느 영양을 잡아먹을까? 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때 그 고민을 한 다음에 실행을 옮기면 치타가 막 달려가요. 저는 이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느꼈는데 얘가 치타가 막 잡아서 그 가젤 영양을 잡으러 가는데 옆에 새끼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얘를 안 잡고 원래 잡으러 간 놈을 잡으러 가. 나 같으면 딱 멈춰서 이놈 있네? 하고 딱 잡을 것 같은데. 난 한 놈만 패. 예. 즉 실행 모드로 옮겨지면 네.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해요. 즉 탐색을 할 땐 탐색하다가 행동을 할 때 행동으로 가. 그래서 탐색을 하다가 행동 모드로 바꿔버리면
탐색을 끌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탐색 근데 그 산책 천천히 산책할 땐 탐색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집중해서 하는 행동들 있죠. 예. 네. 그거를 하면 탐색 모드가 자연히 일시적으로 꺼져요. 뭔가 집중하게 됨으로써. 네.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실은 하고 있는 게 머리가 복잡해지시면은 잠깐 야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가서 뭐 편의점 가서 뭐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 집안 청소 갑자기 확 하기 시작한다든지 이게 뭐 아니면 뭐 봄옷을 다 꺼내 가지고 막 개키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뭔가 신경 쓰는 일을 하고 나면 잠깐 머리 복잡한 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랑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어. 근데 그건 뇌만 의지력만 소진하는 거죠. 네. 의지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 아. 의지력을 이용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일을 할 때 의지가 박약해지고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는 탐색 모드로 잽싸게 바꿔보는 게 도리어 훨씬 쉬운 일이다. 행동 모드로. 행동 모드를 아마 네네. 탐색 모드를 네네. 행동으로 바꾸시면 네. 잠깐은 끌 수 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나아지는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좀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의지도 소모되는 거라서요. 예. 그러니까 몇 개 소개한 실험들을 보면 굉장히 의지력을 많이 쓰게 하는 뭐 산수를 풀게 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혹에 금방 빠져요. 이런 실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지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일즈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막 딴 거를 이제 하게 한 다음에는 금방 더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전략 것들을 짠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렇듯이 내 의지력을 한없이 갈 수 있거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뒤에 남아 있으면 앞에 있는 자잘한 애들은 좋아 대세에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에 내 남아있는 에너지를 몰빵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훈습이라는 용어가 또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일주일에 한 권씩 막 읽고 막 저작을 예, 만나 뭐 준비하고 이러다 보통이 보면 아니죠. 아, 여기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걸 내가 이렇게 내 습관처럼 생각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습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신치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어떤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이 치료자가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아하 경험이라는 거 해요. 네. 맞아 이거구나. 그래서 몰랐던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맞아요. 근데 거기서 깨닫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싸워.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대들지? 그랬더니 뭐 상담을 하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다가 했나 봐요. 원래 사실은 자기는 난 우리 아버지는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내면은 굉장한 공격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사람 맞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확 깨달았는데 밖에 나서 또 싸워.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 한 번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재화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습관을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은 그게 내가 고민에 대한 나쁜 습관들을 그동안 많이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면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과정 내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그게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내 거가 되게 네. 하는 길을 만든다는 게 최소한 한 가지를 만들어가는데 한 3개월씩은 걸릴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동 모드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오토 모드가 되려면 이게 신경 쓰지도 않고 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의 힘이라는 건데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가 들지 않고 내가 하는 걸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걸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함께 갖는 게 필요하고요. 3개월마다 하나씩 바뀌는 거 오래 걸려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바꾸면 1년에 4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3년 4년 지나면 나는 어느새 한 10개 15개 정도의 좋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될 텐데 그거 언제 해?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3년 후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선생님은 어떤 습관 그런 걸 갖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그 질문을 아, 지금 훈습 과정에 있는 네. 게 있으시다면 어떤 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고 있는 한 몇 달 전부터 하는 거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운동을 하러 가는 거 자체가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5시 딱 일어나면 무조건 가기로 습관을 만드셨다고 그러지만 그 일 중에 저는 역 하나를 먼저 내려요.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일부러 한 걸어가시려고요. 예, 걸어가는 한 10분 정도 더 걸리는데 네. 그러면은 얼추 한 3,000보 정도의 이제 네. 운동량, 활동량이 이제 확보가 되더라고요. 야,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근데 너무 추운 날이나 이제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그러니까 너무 겨울이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 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만 좀 빨리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쌓으면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러 따로 가서 막 뛰고 하는 것보다 거의 같은 운동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이 멋지다. 고민입니다의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이.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알겠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가장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고민입니다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조금 넓혀가면 처음엔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한 6개월 지나면은 또 꽉 차버려요, 집이.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넓어지고 한 뼘 성장한 것 같아 해도 좀 지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할 일들 많고 결정해야 될 건 많고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더 커지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 집이 20평에 30평 된다고 하면 40평, 50평, 60평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30평짜리 집이라고 우리 모두 거기 살고 있다면 수납을 잘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거로 충분히 집의 공간을 넓힐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고민도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잘 정리할 수 있다면은 기본적인 정리 방법만 알면 이게 어떤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성장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부분이건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내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준 책 고민이 고민입니다. 예, 저희 하지연 선생님 모시고 2부에 걸쳐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주 책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죠. 네. 다음 주 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언니 유수진 자산관리사님의 책 부자 언니의 부자 연습. 부자 연습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수진님이 직접 출연하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미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직접 여쭤볼게요. 네. 마음도 부자 또 경제적으로도 부자 만들어드리는 다독다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